누악시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자택 대피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뉴욕주가 올 겨울철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한 예정입니다. 뉴저지주가 1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추수감사절에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어났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배우들과 연주자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뉴욕 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공연을 개최합니다. 신규 실업 수당이 78만 건으로 2주째 연속 증가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의 누악시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자택 대피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일부 거리는 폐쇄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통행 금지도 시행합니다. 뉴저지의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누아크시는 오늘부터 열흘간 자택 대피 명령에 따라 꼭 필요한 이유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무려야 합니다. 이는 식료품, 기저귀, 약품, 그리고 테스트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가게, 이발소, 체육관 등을 포함한 모든 비필수 상점들은 문을 닫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적인 모임 또한 가지지 말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명령은 누악시 전체 양성률이 21%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30% 이상의 양성률을 보인 것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아이언바운드 디스트릭트의 경우 양성률이 41%를 돌파함에 따라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해당 구역 내 거주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폐쇄합니다. 따라서 우편번호 0715번 지역 등 특정 지역의 거주자들은 원활한 통행을 위해 거주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현지 누아크시가 위치한 에섹스 카운티에서만 366건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며 주 전체로는 4,073건의 신규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50명이 늘어 총 15,057명으로 집계됐으며 주 전체 양성률은 어제 기준으로 8.93%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올 겨울철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가 올 겨울 연말연시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병원 수용력을 확대하고 학교 문을 계속 개방하며 곧 나오게 될 코로나 백신 보급 활동을 전면 시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는 특히 로체스터 카운티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그는 뉴욕주 전체에 걸쳐서도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추수감사절에는 감염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는 몇 주 안에 코로나 감염 환자들을 위한 충분한 병원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쿠오모 주지사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을 가진 유치원생부터 8학년까지의 공립학교들은 계속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뉴욕시가 3%의 코로나 양성률을 기록한 이후 공립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은 가운데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중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일 뉴욕시의 일부 학부모들과 조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뉴욕시 공립교 대면 수업 중단 결정에 대해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공립학교를 언제, 어떻게 다시 문을 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 학부모 단체는 10월 중순 이후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14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테스트 중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은 단지 308건이었다며 이는 양성률 0.23%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통해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최근 코로나 급증 사례로 뉴욕시의 많은 지역이 곧 오렌지 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제약사 화이자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 뉴저지주에서는 12월 중순부터 14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주디 퍼스첼리 뉴저지주 보건국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신청이 승인될 경우 뉴저지주가 4주 이내에 13만 회분의 백신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되면 내년 1월까지 총 46만 회분의 백신이 배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로는 의료진 등 필수 인력과 65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6개월 이내에 최소 470만 명의 뉴저지 주민들에게 예방접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에 100만 회 이상의 용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백신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신중히 최전선에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퍼스첼리 주 보건국장은 이미 병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CNN 칼리지가 지난주 뉴욕주 유권자 8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24%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성공해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겠다는 응답자는 35%였으며 아마도 접종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에 달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미국 소매업계는 매장이나 온라인상에서 최고 할인폭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많은 돈을 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많은 쇼핑객이 업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예 추수감사절에 문을 닫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최명진 기자입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추수감사절에 문을 닫는 대형 소매 체인들은 커스코, 월마트, 베스트바이, 타겟, 샘스클럽 등이 있습니다. 또 홈디퍼와 로스, 아이케아, 트레이더조스, 알디, 메이시스, 노스트롬, 제시페니, 콜스, H&M, TJ 맥스, 벌링턴 등 주요 대형 소매 업체들도 추수감사절에는 문을 닫습니다. 반면 라이프스, 세이프웨이, 홀푸드, 스마트앤파이널, 크로커 등은 추수감사절에 영업을 하지만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문을 여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을 것이라며 쇼핑을 하기 전 영업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대신 이들 업소들은 온라인으로 고객들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형 소매 업소들은 일제히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객을 겨냥한 온라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연말연시 쇼핑과 관련해 고위험 활동 목록으로 혼잡한 상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지정해 온라인 쇼핑 확대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에 문을 여는 식당으로는 애플비스, 버거킹, 스타벅스, 보스턴 마켓, 맥도널드, 웬디스, 아이홉, 파파존스 등이 있습니다. 단 일부 식당은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이날 특별 메뉴나 포장 및 배달 서비스만 제공하는 식당도 있으므로 이동하기 전 미리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을 닫는 업소로는 봄피쉬 그릴, 칠리스 등이 있습니다. 이곳 식당 대다수가 문을 닫지만 일부 체인점은 문을 열 수 있으니 미리 전화해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브로드웨이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뮤지컬 배우들과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인 연주자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뉴욕 시민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는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공연은 맨해튼 이자카야 토리바 식당에서 사전 녹화해 더 힐링 멜로디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공연을 개최한 뮤지컬 배우 임보미 씨에 의하면 올해 초 한인 오너가 맨해튼 미드타운에 야심차게 문을 연 이자카야 토리바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와 음악가가 함께 모여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 공연 프로젝트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번에 땡스기빙을 맞이하여서 맨하탄에 있는 스몰 로컬 비즈니스와 함께 더 힐링 멜로디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모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 콘서트를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공연계도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요. 또 맨하탄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이 공연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에는 뮤지컬 컴포트 우먼과 에비뉴 큐 등에 출연한 배우 임보미 씨와 뮤지컬 더 락, 카르페 디엠 등에 출연한 임요셉 배우, 뮤지컬 왕가나, 9to5에 출연한 배우 강동우 씨가 참여하며 첼리스트 이주혁 씨와 함께 유명 뮤지컬 곡과 아름다운 현악기의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자라고 나서 거기서 이제 꿈을 찾아서 온 한국인 뮤지컬 배우들과 또 이제 여기 브로드웨이에 이제 곧 올라가게 될 브로드웨이 팀과 그리고 또 이제 클래식 팀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저희가 이 지치고 힘든 코로나 시국에 희망을 전달하는 힐링 멜로디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유튜브에서 더 힐링 멜로디를 검색하거나 이자카야 토리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연 링크로 접속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을 비롯해 올 연말 연시에는 TV와 라이브 스트리밍이 오리지널 영화, 시리즈, 스페셜을 포함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중 추수감사절에는 NBC 방송에서 제94회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청할 수 있으며 ABC 방송에서는 디즈니 프로그램인 매지컬 할러데이 셀러브레이션을 추수감사절 당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하면서 미국의 일자리 회복세가 멈췄습니다. 또한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미 노동부는 지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7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3만 6천 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렇게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늘어난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9만 9천 건 감소한 60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각 주에서 최대 26주 지급하는 정규 실업수당을 모두 소진한 장기실직자들이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주는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으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6만 6천 건 증가한 91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탓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발병 급증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신규 셧다운 조치들이 다시 해고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한편 오늘 상무부가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33.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는 잠정치로 지난달 29일 나온 속보치인 33.1%와 같습니다. 미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에 나눠 발표되는 것으로 3분기 성장률은 미 정부가 1947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 기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4일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뉴욕 한인 회관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유대현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장이 찰지윤 한인 회장에게 $5,000 전달식을 뉴욕 한인회에서 가졌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기부자가 뉴욕 한인회가 전개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캠페인에 $50,000를 기부해 도우미 절실히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11월 말로 종료되며 추후 상황에 따라 다시 전개될 수 있습니다. 26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시정부 기관이 일제히 휴무합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우체국, 은행도 이날 휴무이며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와 뮤니 미터 파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등이 일요일 스케줄로 운행되며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도 이날 중단됩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미 동북부 한인의 연합회가 2020 미주 한인 차세대 온라인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미주 한인 리더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성공담을 통해 차세대들이 도전을 받고 미래를 준비하는 알찬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뉴욕 총영사관 웹사이트와 미 동북부 한인의 연합회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겨울학기 무료 온라인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수업은 전문 강사의 진행을 통해 시민권 취득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절차와 미국 역사, 정부 시스템 등 시험에 필요한 지식, 인터뷰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대비하는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며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또는 토요일 오전 9시로 2개 반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718-939-6137로 문의하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고 할인 판매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아예 문을 닫는 매장이 많다고 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꼭 확인하실 것과 너무 붐비는 경우에는 피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매일 밤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